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희망인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간 알아보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 그 각 과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험 범위 분석하고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이런 부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법 및 민사특별 출제의 분석이죠. 자, 이거는 항상 우리가 고득점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 원인도 있어요. 법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시험에 디테일한 부분으로 판례를 논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법조문과 연관이 있는 판례는 꼭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판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판례에서 시사하는 점이 뭔가를 우리는 이해를 하시면 분명히 민법에서는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민법 총칙에 들어가면 어떤 부분이 좀 세세한 부분으로 돼 있느냐면 법률 관계와 권리 변동이에요. 이건 사실 문제 별로 없어요. 없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법률 행위. 그 다음에 의사표시. 법률 행위의 대리. 이 대리는요, 중개사 시험에도 하지만 중개 업무에 가서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업과 중개사 시험에서 필요한 대리 행위는 좀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법률 행위의 무효화 취소. 그 다음에 조건과 기한. 그거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대리 문제가 6.5% 제일 높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가 24%다. 그래서 뭐 간단히 요 생각하면 되겠죠. 하나, 둘, 1, 2, 3. 4개만 잡아도 벌써 쫙 아시잖아요. 뭐 비진이 의사표시 이런 것들이 쫙 나오죠. 법률 행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민법 총칙. 그 다음에 물권법이죠. 그래서 물권법의 일반이라든지 물권의 변동. 그 다음에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게 소유권이고요. 사용수익을 할 수 있는 게 용익권이죠. 그 다음 담보물권. 이런 부분이죠. 그렇게 해서 이게 돌아가면 36%. 이렇게 해서 이런 이 민법은 결과적으로 중개업의 어떤 모토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출제 분석을 해봤고요. 회차별로. 그 다음에 이제 계약법이 있단 말이에요. 민사특별법이 있고. 그러니까 아까 2가지만이 아니라 4가지로 민법이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계약법이 좀 많죠. 36%잖아요. 여기에서.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가 사실은 한 문제밖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참 이론의 부분이 워낙에 강론들이 많다 보니까 줄였지만 현장에 가서 실무를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나중에 별도 공부하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가등기의 종류에도 2가지가 있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집합건물, 부동산 실명.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보면 뭐 111 하는데 괜히 시간 투자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 아쉬운 부분에 111 하지 말라고 하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상가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나중에 실무에 진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건 이 시험 보기 위한 부분이지만 실무에 가서는 이 2가지 부분은 아주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공부해 놓으시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 실무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그쪽에 대단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거죠. 왜냐? 여러분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법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중개사고 어디서 난다고요? 사실은 이 시험 보는 뭐 물건, 채권 이게보다도요. 임대차 보호법에서 50% 이상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민사특별법이란 뭐냐? 출제의 특징 보자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해서 법률적 근거가 되는 기본 학문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되는 기본 학문이면서 출제 특징을 보면 민법 중에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규정으로 구성이 돼 있고 공부한 시간에 투자한 만큼 고득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개사 시험 처음 하시는 분들 저 앞에 상담해요. 뭐부터 하면 될까요? 하면 먼저 민법하고 공법을 하라 그래요. 민법과 공법. 왜? 법이 일단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보면 지루해요. 그건 또 이겨내야 되죠. 그래서 투자한 만큼 고득점이 된다. 그래서
출제 경향을 보면 판례 중심의 문제가 다소 출제되고 있는 경향이기 때문에 이론을 기본으로 판례 이해력을 높이게 되면 가장 안정적인 고득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확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민법비 민사특별법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목으로 2차 시험을 위해서도 기출문제의 선행과 더불어서 법조문의 이해를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을 봤고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는 거죠. 그 공부의 방법을 보자는 얘기죠. 자, 민법 부분은 법조문을 이해하면 충분하게 고득점이 가능을 해요. 다만 장문의 문제, 문장이 장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공부해야 한 번에 딱 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이 처음은 우습게 보다가 나중에 당황하는 이유가 나중에 보니까 장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건 본문을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의 형이 부정형이 나올 수 있고 취사 선택이 이런 부분으로 바뀌면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장문의 문장에서 핵심 부분을 찾아내는 방법을 습득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민법과 민사특별법을 통한 판례 부분을 중개업과 연결해서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민법과 민사특별법을 통한 판례 부분 공부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걸 중개업과 연관을 해서 공부를 하라. 아까 얘기한 거죠. 처음은 쉽게 접근했지만 만만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본 과목을 고득점 할 수 있는 능력 배양하시면 2차 시험에 유용하다. 그래서 1차 과목 중에 중개론에서 점수 따기가 조금 불편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본 과목에서 고득점의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의 부분을 봤거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의 출제 분석이죠. 자, 이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이거는 2차 과목이죠, 사실은. 그렇죠? 이제부터 2차 과목이 되는데 2차 과목에 들어가서 공인중개사 법령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이 있고 중개실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중에 공인중개사 법령의 부분을 먼저 보자는 거죠. 뭐 좀 더 자세히 본다면 구분에 들어가 보면 총칙, 공인중개사, 중개업 등록과 결격 사유, 중개사무소의 관리 업무, 개업공인중개사 보수, 지도 및 감독, 공인중개사협회, 보칙, 벌칙, 그 다음에 법령의 통합 문제.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결과적으로 70%를 차지하고 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 앞에 공인중개사법이 사실은 점수 따기는 좋은 과목이에요. 왜? 이 공인중개사법만 또 딱 알면 되잖아요. 하여튼 여러분 다시 언급하지만 법 공부는 사실은 좋아요. 법 공부만 법으로만 나오면 그걸 판례로 적용을 해버리니까 우리가 많아진 거죠. 그런데 지금 공인중개사법 같은 거는 판례 그렇게 다양하게 많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및 중개실무의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사실은 저는 이거는 여러분들 앞에 보기로서 보여드린 거예요. 출제 경향이죠. 어떻게 보면. 출제 어떻게 어디서 몇 문제 나왔다 이걸 참고하라는 거지 이것만 갖고 하라는 건 아니죠. 다만 집중과 선택을 할 때는 비율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왜 우리가 비율을 찾아내느냐면 기출문제,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왔던 문제가 어떻게 된다? 그렇죠. 다시 나온다. 왜? 기출문제는 돌아가면서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이해해 놓으면 다른 문제가 나와서 살짝 돌리더라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율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그래서 최소한 5년 정도를 갖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출제문서 이제 공인중개사법 부분 봤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과 중개실무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은 많이 없죠, 사실은. 법이 바뀐 다음에 이제 조금씩 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출제의 이제 분석. 그렇게 해서 여기에 보면요.
쭉 보면 평균으로 잡으시면 계약 체결 후에 절차가 6.5% 많죠. 그 다음에 이제 매수 신청 대리인 행위할 수 있잖아요, 우리 중개사님들. 그렇죠? 그래서 매수 신청 대리인의 등록 규정, 규칙 이러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매수 신청 대리인도 사실은 크게 문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제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의 출제에 대한 부분 고민도 하겠지만 여기 이 과목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고득점 해야 되는 과목이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공부해 보면 이건 꼬임이 별로 없어요. 답이 딱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 꼬임이라는 게 뭐예요? 판례로 갖다가 길게 놔버리니까 그것도 난 꼬임이라고 보거든요. 자,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특징은 뭐냐? 출제의 특징. 특징을 보면 공인중개사 업무의 공부법 약칭이죠. 약칭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업무에 대해.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새로운 개정법의 타이틀을 써야 되는데 지금도 타이틀은 공부법의 옛날 약칭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대로 기입은 사실은. 그렇지만 공인중개사법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출제의 특징을 보면 특징에 보면 수험생에게 절대평가가 가장 필요한 과목 중에 하나다. 절대평가에서 아까 그거 무슨 얘기예요? 고득점 할 수 있다는 거죠. 미리 사실 보기 전에 얘기를 하지만 1차 과목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수험생이 가장 고득점 할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1차 과목을 잘 해놓으면 2차 과목에서는 아주 연관성이 많다. 연계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50여 개의 법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법조문만 확실히 공부를 하고, 그렇죠? 50여 개의, 그리고 1차 과목을 충분히 공부하면 무난하면서도 전략적 과목으로 선택할 수 있고 다른 과목의 부족한 점수를 보충할 수 있다는 거죠. 보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죠. 최근에 출제 경향을 보면 이론을 기본으로 해서 법령과 연계해서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출제되고 있다. 그래서 가장 고득점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중개실무 출제는 중개대상물 조사 및 활동 부분과 계약서에, 그렇죠? 계약 작성 후에 절차에 등해서 기본적 내용으로 출제되고, 실제는 중개계약이나 중개활동의 부분은 출제되지 않고 있더라. 아까 말한 거를 다시 부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약칭으로 줄여버렸는데 공부법 및 중개실무를 약칭, 공인중개사법의 공부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고득점을 올릴 수 있는 절대 찬수이기 때문에 최고의 전력 과목으로서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리고 1차 과목을 부지런히 하면 고득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중개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출제 문제의 경향이 난다. 무슨 얘기? 작년에 부동산 경기가 확 달아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죠. 정책이 바뀐단 말이죠. 그 정책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그 정책에 인해서 중개사님들이 잘못이 있으면 행정처분을 하겠다. 그 행정처분이 어떤 거냐를 미리 여러분들 앞에 시험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 그 시장이 그 시험 보는 해에는 어떻게 바뀌는지 그것도 여러분 참고사항으로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법에 대한 법의 흐름과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중개실무 부분은 실질적으로 중개실무에 대한 문제는 없다. 그래서 계약 후에 문제 등이 출제되고 본 과목을 집중해서 공부하면 실제 현장에서도 꼭 필요한 과목이다. 그러니까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의 특징이 뭐냐? 고득점 올릴 수 있는 과목이다. 이 과목을 잘 해놓으면 현장에 가서도 많이 여러분 앞에 중개업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인중개사의 법령 및 중개실무의 출제 특징 우리가 살펴봤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공법의 문제죠. 부동산 공법.
참 이 부동산 공법이 답답하죠. 참 법이 많아서요. 보면 그래프는 적게 보이잖아요. 표는. 근데 이 안에 참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쓰기는 간단하게 있죠. 그런데 이 법률 어때요? 이 법률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시행령이 있죠. 그 다음에 시행령 위에가 아니고 밑에죠. 그러니까 법이 있으면 법 밑에 시행령이 있고요.령이 있죠. 대통령령.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시행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공인중개사 시험이 이건 전체적으로도 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최근에 디테일해지냐면 예전에는 법에서만 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행령도 내고 최근에는 시행규칙까지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왜 그런 부분을 하냐면 여러분 법 나오니까 뭐 간단하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취지입니다. 법이 있으면 시행령이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다. 그런 것까지 보시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내용에 들어가 보면 만만치 않죠. 어느 부분도. 농지법 빼면 다 만만찮아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 그 다음에 다 15% 이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공법을 강의하면서 아까 전에 얘기하면서 올해 시험에 뭐 또 좀 나올 것 같다고요? 그렇죠. 도시재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맥락에서 공부를 해놓으시라는 거죠. 도시재생법도 나올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마 이 부분은 어디서도 얘기 안 한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이 시청하고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풀 수가 있다. 그래서 농지법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선택, 집중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선택과 집중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공법의 출제 특징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출제 특징을 보면 수험생들이 힘들어하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결 방법은 열공, 부지런히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또 공법은 딱 부지런히만 해서 어떤 기틀에 딱 올라오면 그 다음부터 흔들림이 없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민법과 공법을 가장 먼저 공부하라는 거예요. 과목이 많을 것 같지만 그 부분만 딱 정리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이제 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이게 너무 부담이 있어. 좀 쉬운 거부터 해볼게 했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집중적인 선택을 통해서 시간이 있을 때 충분히 공부하면 중개사 시험에서 상당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과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떻게 진행하느냐, 어떻게 수업의 방법을 내가 이끌어갈 것이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방법을 어떻게, 집중과 선택의 부분을 아까 무슨 얘기,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고득점 부분을 어느 과목에서 하고 어느 과목 중에도 또 디테일하게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출제의 특정, 공법의 출제 특징을 받고 그러면 이런 특징이 있는데 공부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수험생들이 첫째 어렵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어떻든 내가 해야 될 것이고 어떻든 내가 합격할 것이라면 내가 해야 될 것이라면 이왕에 먼저 하는 게 낫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 공부하면 상당한 부담을, 시간은 항상 없다 그래요. 그런데 시간은 나눠서 잘 쓰시는 분이 시간은 더 많아요. 그렇죠? 우리 해보면 매일 노시는 분이 오히려 더 바쁘다 그래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또 남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적절하게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의 생각을 하고 상당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법의 전체적인 법 체계와 기본적인 원리를 공부하면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공법 과락할 과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만 법이 많고 두껍죠. 그러니까 벌써 공부하기도 전에 겁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법 체계와 기본적인 원리를 공부하면 최대의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다. 다시 돌아와서 공법은 법이기 때문에 법조문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법조문. 그리고 이 법조문에 따라서 판례가 그렇게 사실은 많지 않아요. 민법, 민사특별법에 판례가 많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판례하고 그렇게 막 연관해서도 내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법 자체가 워낙에 많아서요. 그러면 너무 상당한 부담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그 다음에 각각의 법을 중개업과 연관되는 기출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론의 공부를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론이 어느 정도 내가 접했다면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점수가 대강 어느 정도 나오면 아, 내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정리가 안 됐구나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공부의 방법이라 볼 수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부동산 공시법 및 세법의 제출 부분이죠. 자, 출제 분석을 해보면 공시법, 세법 이런 부분들이죠. 자, 보면 예전에 지적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지적제도의 총칙, 아예 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총칙. 그 다음에 토지의 등록, 지적 공부, 토지의 이동 및 지적 정리, 지적 측량. 그런데 이제 지적 공부, 그렇죠? 공부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등기법. 등기법도 사실은 상당한 내용이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총칙 부분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등기의 기관. 등기는 어디서 하느냐는 거죠. 그 기관이라든지 그 설비, 그 다음에 등기 절차의 총론, 그 다음에 각종의 등기 절차, 소유권 등기는 어떻게 하고, 가압류, 가처분의 등기는 어떻게 하고, 그렇죠? 저당권, 근저당권은 어떻게 등기를 하고, 이런 절차의 완투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다 하면 등기법에서 50%, 그렇죠? 공간정보 구축 이 내용에 대해서 50%를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인중개사 시험은 딱 5글자. 집중과 선택. 답입니다. 사실은. 집중과 선택이죠. 어떻게 집중을 하고 선택을 해서 내가 그 취사 선택을 한 부분에서 어떻게 갈 것이냐의 문제죠. 자, 어떻든 출제 문제 첫 번째 이거고요. 그 다음에 세법이죠. 세법 머리 아프죠, 사실. 세법에 들어가게 되면 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이제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조세 총론, 대표적으로 조세 총론에서 좀 나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국세, 이거는 부동산 관련과 부분이죠. 취득세는 이제 어떻게 부동산을 내가 매수했을 때 취득세, 등록세 어떻게 낸다. 재산세는 1년에 토지분이 언제 나고 건물분이 언제 난다. 그렇죠? 종합부동산세, 내가 부동산을 가져 있음으로써 나는 거.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내가 양도를 했을 때 내는 게 양도소득세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방세와 국세. 그래서 이거야말로 저는 취사 선택을 잘해야 돼요. 이거 다 하려면 엄청나요, 이것도. 그런데 세법 역시도 세법도 딱 그 요일이 바뀐 부분으로 임팩트하고 정리된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 공부하시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출제 분석을 통해서 보면 출제 특징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률 세법 보면 부동산 등기법, 지적법은 아까도 얘기했듯이만 세법 등의 3가지 법령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출제의 특징을 보면 기본 개념을 숙지하면 무리 없이 득점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사실. 그리고 부동산 등기법은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 등기사항 증명서의 권리 분석을 할 정도로 우리가 보면 된다는 거죠. 또 구지적법, 공간정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 토지대장, 각종의 공부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과목을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개업 현장에서 필요한 과목이다. 그 다음에 세법은 부동산 거래와 연관된 문제를 출제해야 하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법은 자주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우리가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시간 배분의 부분을 생각을 잘해야 된다. 배분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법 공부에 대한 공시법, 세법에 대한 공부 방법은 뭐냐?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및 세법은 처음부터 외우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본 개념을 이해하시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무슨 법을 공부 무슨 얘기예요? 법을 항상 할 때는 그 법이 왜 나왔느냐는 기본 개념을 이해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등기법의 기본 개념과 등기사항 증명서와 중개업에 연관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고, 공간정보의 구축, 관리 등의 법률은 고득점 과목으로, 이게 지적법에서는 고득점 과목으로, 왜냐? 이게 기출문제에 의해서 거의 돌림 형식의 부분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법은 시간 투자에 비해서 고득점이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 조정의 필수의 부분을 아까 얘기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하는 선택과 집중의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된다. 이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공시법 및 세법의 공부 방법까지 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 공인중개사 시험을 정리해 보자는 거예요. 진짜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은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첫째, 기본 개념 정리.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고, 그 기출문제에서 안 풀리는 문제들을 어떻게 내가 공부를 다시 해서 그 부분으로 이제 점수에 배점이 나오면 어느 과목이 고득점이 된다, 어느 과목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 빨리 이제 취사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만 교정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까도 말했듯이 중개사 시험은 상대평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득점 했다고 나와서, 제가 중개사님들 강의하면서 그러죠. 100점 맞으신 분 해보면 100점은 없어요. 그런데 90점 이상은 있어요, 보면. 그럼 뭐라 그러게요? 축하한다는 말은 해요. 그런데 속으로는 상당하게 고생하셨구나. 즉 상대평가엔 고득점이 아니라 절대평가를 위한 공부를 하되, 다만 그렇게 90점, 100점은 중개업 현장에 갔을 때 본인 앞에 참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멀리 가려면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을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이러한 부분을 갖고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시청하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